여보, 이 편지 좀 보세요. 천억재벌 노부부가 외동아들의 묘지에서 어린아이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였어요. 이번에도 또 묘지를 잘못 찾은 게지. 재벌회장 이태주는 아들 묘지에 누군가 편지를 잘못 두고 갔다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음악회 초청장이에요. 세 번째 아들의 묘지를 찾은 재벌 노부부는 아빠에게 보내는 음악회 초청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가봐요. 가본들 못하겠어. 이태주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 노래 기억나요? 이 노래는 우리 아들 서우가. 음악회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재벌 노부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 거예요. 이태준 회장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오전 7시 집무실 소파에 앉아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넘기는 것으로 하루가 열렸습니다. 계열사 현황, 주가 흐름, 오전 회의 안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비서가 후계구도 관련 외부 시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라는 줄을 읽어 넘기는 순간 이태준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비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 이태준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아침 햇살 속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집 안복도 끝에서 윤혜숙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방 앞이었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살짝 힘을 주었다가 그러고는 그냥 걷어들이는 일. 3년째 되풀이되던 그 짧은 동작이었습니다. 그 방은 이제 영영 열리지 않아도 되는 방이 되어버렸어요. 문 너머는 예전에도 조용했고 지금도 조용했습니다. 달라진 건 그 조용함의 무게뿐이었어요. 아들 이서우가 세상을 떠난 건 지난 늦가을이었습니다. 음악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새벽길이었어요. 빗속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와 마주쳤고 서우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끊긴 채 살던 아들이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그렇게 아들의 마지막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맞이해야 했어요. 음악을 하겠다며 집을 떠나던 날 이태준이 내뱉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오늘부터 내 아들도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자 사이를 3년 동안 갈라놓았어요. 윤혜숙은 그 세월 동안 속으로만 아들을 불렀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굳은 얼굴 앞에서 번번이 말을 삼켰어요. 그러다 이런 날이 와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서울을 묘지에 안장하고 돌아온 날 저녁 이태준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전 재산 기부 관련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서우 없으면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노부부는 한 달에 2번 말없이 묘지를 찾았어요. 윤혜숙이 잡초를 뽑고 물을 붓는 동안 이태준은 묘비 옆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봄바람이 묘지 위로 지나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윤혜숙이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물을 붓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묘비 아래쪽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바람에 날아온 것 치고는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빠 우리 왔다 가요. 어린아이의 글씨였어요.
받침이 삐뚤고 획이 고르지 않은 작은 손이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윤혜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끝이 그 글씨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태준이 다가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누가 묘를 잘못 찾아온 거겠지.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그 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 두 글자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서우에게 아빠라고 부를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이 묘비 앞에 찾아올 만큼 서우를 알고 있는 아이가. 윤혜숙은 묘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화강암 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이 봄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봄 햇살이 차창을 밝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이태준의 손 위에는 그 작은 종이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버리지도 다시 꺼내보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윤혜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옆을 돌아보면 이태준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그 두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묘지 방문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혜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외출 채비를 했어요. 이태준 몰래 혼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서 외출용 신발을 꺼내 신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이태준이 이미 외투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건지, 언제 채비를 마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도 말은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이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윤혜숙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달랐지만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같았을 겁니다. 묘지에 도착해 언덕을 오르는데 윤혜숙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졌어요. 이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 그 사실을 모른 척했어요. 묘비 앞에 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이었어요. 꽃집에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꽃 몇 송이를 고무줄로 묶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 옆에는 알록달록한 사탕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꽃다발 아래 받쳐져 있었습니다. 윤혜숙이 종이를 집어 펼쳤어요. 아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지난번과 같은 손글씨였습니다. 꾹꾹 눌러 쓴 그 필체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윤혜숙은 종이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이 옆에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묘지 입구 쪽, 저 아래 언덕길, 나무 사이사이.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이 묘지 관리인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관리사무소 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관리인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묘역에 어린아이들이 온 적이 있습니까? 관리인이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젊은 엄마랑 아이 둘이서 가끔 오더라고요. 조용하게 왔다 가던데요. 이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사무소 문을 나서는 그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날 밤 윤혜숙은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종이 2장을 꺼냈어요. 첫 번째 편지와 오늘 가져온 편지였습니다.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글씨 크기, 획의 굵기, 받침을 틀린 자리까지.
아이가 몇 살쯤 됐을까?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혼자 쓴 걸까? 아니면 둘이서 번갈아 쓴 걸까? 답이 나올 리 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태주는 다음날 아침 비서를 불렀어요. 묘지에 찾아오는 여자와 아이들이 있어. 알아봐.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돌아온 보고는 허탈했어요. 묘지 인근 CCTV 각도가 해당 구역을 잡지 못했고 관리인이 기억하는 정보도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이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어요. 됐어. 나가봐.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혜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서우가 어린 시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 사진, 처음 피아노 앞에 앉혔던 날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6살쯤 된 서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그 웃음. 윤혜숙은 손끝으로 그 얼굴을 가만히 짚었어요. 그러고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도 한동안 그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어요. 세 번째 방문 날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이번에는 꽃도 사탕도 없었어요. 대신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조그맣게 인쇄된 글자들이 보였어요. 지역 아동음악회 초대장이었습니다. 날짜는 2주 뒤, 장소는 인근 구청 문화센터였어요. 그리고 초대장 여백에 작은 손글씨로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윤혜숙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태주는 아내 옆에 서서 초대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감 가봐요. 그냥 가보기만 해요. 이태주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낮게 말했어요. 가서 뭘 어쩌겠어. 묘를 잘못 찾아온 거겠지. 어차피. 그래도요. 한 번만 가봐요. 서우한테 자식이 있었을 리 없잖아. 연락도 없이 살던 애가. 윤혜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손 안에 쥔 초대장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태준도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어요. 이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초대장 이리 줘봐. 윤혜숙이 조용히 건넸어요. 이태준은 초대장을 받아 잠깐 들여다보다가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이태준은 서우 방 앞에 섰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직접 열지 않았던 문이었어요.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리자 오래 닫혀있던 방 특유의 묵은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어요. 책상 위에 악보 몇 장, 낡은 트로피 하나, 그리고 먼지가 살짝 쌓인 피아노 건반 덮개. 이태주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채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그의 긴 그림자만 잠시 남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음악회 당일 아침이었어요. 이태주는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단정하게 외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윤혜숙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이태준이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불러주었어요. 구경만 하고 오는 거야. 이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윤혜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주차장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들어서자 낡은 경차들 사이에서 괜히 눈에 띄었어요. 이태준이 차에서 내리면서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4층짜리 구청 부속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현관 유리문 위에는 손으로 쓴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제13회 어린이 봄 음악회. 빨간 글씨가 바람에 살짝 펄럭이고 있었어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이태준은 대답 대신 먼저 걸음을 옮겼어요. 강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빼곡히 놓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앞줄에는 아이들 부모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여기저기서 아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태준과 윤혜숙은 뒷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두 사람의 차림새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두 사람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제13회 어린이 봄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태준은 팔짱을 끼고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윤혜숙은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랐어요. 바이올린을 든 아이, 플루트를 든 아이, 피아노 앞에 앉는 아이. 작은 무대가 금세 북적였습니다. 순서가 하나씩 지나갔어요. 이태준은 무대를 보면서도 어딘가 딴 곳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다음은 이아린, 이시우 남매입니다. 윤혜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대 위로 두 아이가 나란히 걸어 나왔어요. 여자아이는 단정하게 따은 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 그 아이는 걸어 나오면서 관객석을 향해 활짝 웃으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윤혜숙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웃음,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며 인사하는 그 습관. 앨범 속에서 수백 번 들여다보았던 얼굴이었어요. 6살 서우가 피아노 앞에서 짓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윤혜숙이 이태준의 팔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꽉 잡았어요. 이태준도 그 순간 등받이에서 등을 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태준이 옆자리 할머니 관객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저 아이들 누구 자녀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오늘 처음 왔는걸요. 이태준은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어요. 두 아이가 마이크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여자아이 할인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요. 남자아이 시우가 옆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관객석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저희 아빠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강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반주가 시작되었어요.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윤혜숙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멜로디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서우가 어린 시절 해마다 윤혜숙 생일이면 피아노 앞에 앉아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수줍게 웃으며 건반을 두드리던 그 아이의 노래. 수십 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곡이었습니다. 윤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어요. 이태준은 입술을 꾹 깨물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목울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꾸벅 인사했습니다. 시우가 또 그 웃음을 지었어요. 이태주는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태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따라가 보자. 윤혜숙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의 이태준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도, 먼저 발걸음을 옮긴 것도 이태준이었어요. 두 아이는 출구 쪽에서 젊은 여자와 합류했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이었습니다. 할인이 그 여자 품에 안겼고 시우는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부부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 걸었어요. 골목으로 접어들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수다를 떨며 걷고 있었어요. 시우가 뭔가를 말하자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고 할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 안에 가볍게 울렸어요. 노부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오르막이 나왔어요. 세 사람이 낡은 빌라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부부는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세 사람이 계단 아래 반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제 난간을 잡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여자의 뒷모습, 그 손을 잡고 따라 내려가는 두 아이. 잠시 후 낮은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이태준과 윤혜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시우가 뭔가를 외치는 소리, 여자가 조용히 달래는 소리. 그러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바람이라도 통하려는 듯이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벽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도 없이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서우였습니다. 이태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윤혜숙이 황급히 팔을 잡았지만 이태준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골목 바닥을 짚었어요. 차갑고 거친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윤혜숙은 남편을 부축하면서도 눈은 그 창문에서 떼지 못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서우의 얼굴이 봄밤 불빛 아래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골목 어귀에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윤혜숙이 이태준의 팔을 천천히 이끌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등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이태준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재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새벽을 넘겼어요. 윤혜숙이 두 번 문 앞에 와서 섰다가 돌아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발소리 없이 돌아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태준은 출근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어요. 어젯밤에 따라간 골목, 그 반지하 집 여자 알아봐. 조용히.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사흘 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올라왔어요. 이태준은 서류를 들고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나연, 서우와의 혼인신고일, 쌍둥이 출생신고일, 이름 석자, 이아린, 이시우. 이태준은 그 이름들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윽고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가봐.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태준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아주 오래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며칠 뒤 노부부는 그 골목을 다시 찾았어요. 반지하 계단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김나연이었습니다. 노부부를 보는 순간 나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문을 반쯤 막은 채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태준이 말했어요. 서우 아버지입니다. 나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문틀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시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나연이 황급히 아이를 뒤로 세우려 했지만 시우는 이미 노부부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인도 슬그머니 엄마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나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좁았어요. 낡은 소파 하나, 접이식 밥상, 구석에 놓인 작은 전자 피아노.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몇 장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서우의 사진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나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윤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우가 많이 힘들게 살았나요? 나연이 잠깐 시선을 내렸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우 씨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고아라고 했는걸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혜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이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목을대가 한번 천천히 움직였어요. 고아. 그 말이 방 안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우 씨는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했어요. 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태준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혜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태준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로 벽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윤혜숙이 다가가 옆에 섰어요. 그때 이태준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거대한 그룹을 일군 사람의 등이 좁은 현관벽에 기댄 채 작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넌 내 자식 아니다. 이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 말을 품고 살았던 거야. 그 말 한마디를. 윤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윤혜숙이 반찬통을 들고 혼자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나연이 문을 열었어요. 반찬통을 보더니 나연이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문 앞에 서서 잠깐 서로를 바라보는데 안에서 시우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다. 아이가 뛰쳐나와 윤혜숙 앞에 섰습니다. 윤혜숙이 그 자리에서 쪼그려 앉아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까만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더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로부터 며칠 뒤 반지하 집 앞에 트럭 한 대가 섰습니다. 배달기사 2명이 새 피아노를 들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나연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배달기사가 전표를 내밀었어요. 나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태준이 받지 않았어요.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이들 많이 치게 해줘요. 그게 전부였어요. 나연은 한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나연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서우가 쓰던 일기였어요. 자주 펼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나연은 가운데 즈음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서우의 필체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다. 나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에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우가 까르르 웃는 소리, 할인이 오빠를 부르는 소리. 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다음 음악회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부부가 앞줄에 앉았어요. 나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서다가 2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이태준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연이 아이들을 무대 뒤로 보내고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어요. 무대 위로 할인과 시우가 나왔습니다. 시우가 또 그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어요. 이태준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이태준이 박수를 치는 것을 윤혜숙은 처음 보았습니다. 나연도 그 손을 보았어요. 3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어요. 이태준은 무대 위 손주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입술만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우야. 음악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혜숙이 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2번 울리고 나연이 받았습니다. 며느라가야, 이번 주말에 차를 보낼 테니 아이들 데리고 와줄 수 있겠니? 밥이나 같이 먹자꾸나.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데리고 가면 될 텐데요. 아이 2 데리고 대중교통은 얼마나 힘드니. 그냥 차 보낼게. 애들이랑 편하게 오기만 해. 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태성가 저택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우가 철문 너머 저택을 올려다보더니 입을 떡 벌렸어요. 엄마, 여기 호텔이야? 나연이 아이 손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하리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윤혜숙이 직접 걸어 나와 할인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3 사람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택 안이 조용했어요. 햇살이 반들거리는 마룻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오래된 집 특유의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점심상은 윤혜숙이 직접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미역국. 오래전 서우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5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우가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윤혜숙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어요. 이태준은 수저를 들면서도 연신 아이들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할인이 잡채를 조심스럽게 집어먹는 것을 보다가 잡채 그릇을 슬며시 할인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더 먹어라. 할인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거실로 나갔어요. 시우가 구석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나연이 황급히 말했어요. 만지면 안 돼. 이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더라. 쳐봐라. 시우가 건반 위에 2 손을 올려놓더니 음악회에서 치던 곡의 반주를 조심스럽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할인이 옆에 서서 나지막이 흥얼거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저택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태준과 윤혜숙이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이 이태준이 나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나연이 들어서자 이태준이 말했어요. 앉아보거라. 나연이 소파 끄트머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태준은 맞은편에 앉아 잠깐 두 손을 맞잡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라가야, 나는 좋게 돌려 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말할게. 나연이 이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같이 살자꾸나. 애들이랑 셋 다. 나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 서우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것마저 못 해주면 내가. 말이 거기서 끊겼어요. 이태준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우 씨 가족이 계신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집에서 제가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요. 신세가 아니야. 이태준이 짧게 말했어요. 그 아이들은 내 손주야. 당연히 여기 있어야지. 나연은 대답을 못하고 무릎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태준이 덧붙였어요. 싫으면 강요는 안 해.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그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시우는 벌써 잠들어 있었고 하리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할아버지 집 좋았어. 나연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들어서자 낮은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습기 밴 벽, 창문 아래로 보이는 골목 바닥. 나연은 불을 켜고 한동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서우의 사진이 보였어요. 나연이 그 앞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서우 씨,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 나연이 윤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이사 날짜를 잡아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윤혜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높고 조금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빨리 오면 좋겠구나. 이삿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낡은 옷가지 몇 상자, 아이들 책과 장난감,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서우의 사진. 나연이 그 사진을 제일 마지막에 챙겼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윤혜숙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태준도 옆에 나와 있었습니다. 시우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윤혜숙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시우가 그 품에 와락 안겼어요. 이태준이 할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태준 옆에 섰어요. 아이들 방은 윤혜숙이 직접 꾸며두었습니다. 새 침대 2개, 밝은색 커튼, 책상 위에 올려둔 작은 화분. 시우가 방에 들어서더니 침대 위로 몸을 던지며 말했어요. 나 여기 잘래. 하리는 창문으로 다가가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봄볕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어요. 나연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윤혜숙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라가야, 서우 방 보여줄까? 나연이 조용히 따라갔어요. 윤혜숙이 복도 끝 문을 열었습니다. 3년 넘게 닫혀있던 방이었어요. 묵은 냄새가 났지만 먼지는 없었습니다. 윤혜숙이 조용히 닦아두었던 거였어요. 책상 위에 악보 몇 장, 낡은 트로피, 피아노 건반 덮개. 나연이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다가 멈췄어요. 두 손이 가슴 앞에서 모아졌습니다. 윤혜숙이 옆에서 말했어요. 서우가 이 방에서 피아노 치던 소리가 참 좋았는데 이제 할인이랑 시우 소리가 들리겠구나. 나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이태준이 나연에게 말했어요. 며느라가야, 다 같이 서우 보러 가자꾸나.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인이 무릎 위에 노란 꽃다발을 올려두고 있었어요. 스스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시우는 이태준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다가 불쑥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 보고 싶어요? 이태준이 잠깐 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어요. 그래.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태준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꼭 쥐었어요. 묘비 앞에 5사람이 섰습니다. 할인이 꽃다발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시우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이태준을 올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왔어. 할머니도.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볼을 타고 조용히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윤혜숙이 두 손주를 양팔로 끌어안았어요. 나연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묘지 위로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이태준은 서랍에서 전 재산 기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옆으로 밀어두었어요. 비서를 불러 새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이서우 어린이 음악재단이었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날 윤혜숙과 나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과 시우는 옆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두 아이의 소리가 문 너머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태준이 펜을 들고 잠깐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서우. 펜 끝이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옆방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인과 시우가 나란히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오래전 서우가 엄마 생일마다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이태준은 펜을 내려놓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혜숙도 나연도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한동안 이어졌어요.